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율정입니다. 네, 쓸공님들 지난주도 잘 보내셨죠? 네. 자,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아마도 크리스마스 이브일 텐데요. 네. 지금쯤 살짝 들뜬 기분으로 이제 듣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겠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경제 방송이라니. 이것을 크리스마스에 들으시는 분들은 대성하실 거예요. 아니 오늘 좀 재밌게 좀 네. 해드려야겠네요.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능력이 그렇게 부담스럽네. 자, 상기된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해 봅니다. 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를 할게요. 우리 방송이 사실 이렇게 댓글이 많지 않아서 매 에피소드마다 들어가는 걸 규칙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예, 여러 개 소개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올해 올려주신 댓글은 될 수 있으면 올해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막 소통을 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 네. 채널이잖아요. 네, 뭐 인스타를 따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방송 오프닝에서 네. 나마 네. 우리 이제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랑 네. 소통한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만약에 댓글이 많아지면은 따로 댓글 에피소드만 따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네, 근데 하지만 아직 요원하죠. 좀 오래 걸리겠네요. 네. 네. 자, 오늘의 댓글 준김8285님의 댓글입니다. 네. 이 중김8285님은 유튜브에 이제 댓글 자주 써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익숙한 분이네요. 네, 고마우신 분이죠.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자, 어렵게만 느껴지던 금리 이론을 최열정님이 예시를 들어 찬찬히 설명해 주시니 이제는 자산시장을 움직이는 금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하다. 그 준김님이라 하셔가지고 왠지 남성분일 것 같아서 약간 남성스럽게 읽어봅니다. 깨알 그런. 낯선 곳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 자세한 안내서가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세상 친절한 가이드가 함께 해주는 것에 비할 수는 없죠. 소개해 주신 책이 제목만큼 이름값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열정님, 정가을리님 두 분이 소개해 주시는 에피소드 내용은 항상 재밌고 친절한 가이드를 따라 나선 가벼운 여행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끌리게 됩니다. 어쩜 이렇게 문학적으로 또 우리를 칭찬해 주셨을까? 난 진짜 이런 분들이 우리 그 쓸공님들이란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댓글 하나만 봐도 약간 품격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계속할게요. 네. 쓸공 언니 캐스트를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미드 슈츠 시리즈를 보면서 변호사인 두 주인공의 브로맨스에 푹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쉽지 않은 경제 이슈들을 직접 정리해서 흥미롭게 전달해 주시는 두 분의 걸크러쉬도 못지않네요. 와. 남자 흉내 내신 거 맞죠? 네, 최대한 해봤어요. 네, 갑자기 김태균 씨가 존경스럽네. 여자 목소리 되게 잘 내시잖아요. 컬투. 컬투. 네, 여자 목소리 되게 잘하시잖아. 맞아. 그분들 성대모사 진짜 대박인데. 사실 준김님 이야기로. 이 준김 8285님은 진짜 글에 사람을 빠져들게 만드시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문장력이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네. 쓸공 언니를 친절한 가이드로 느끼셨다니 이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목표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쓸공님들이 어쩜 그렇게 잘 캐치해서 여기 네. 댓글에다가 써주시는지 네. 이 마음을 알아주실까 했는데 네. 다 알고 계셨어. 그러게. 그게 참 감동이에요. 맞아. 예. 이 미드 슈츠의 브로맨스의 비유를 해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걸크러쉬. 네,
앞으로도 우리 쓸공 언니는 준김님의 친절한 가이드로 남아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트럼프의 당선이 가져올 세계 경제 변화 마지막 시간이죠? 진짜 앞에 2시간은 좀 사실 약간 어렵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도 그래도 잘 따라왔죠, 저희가. 네, 그렇죠. 예, 오늘 마지막 시간 좀 쉬워요. 예, 다행이네요. 이 내리막길이에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가 아니라 이제부터 웃음기가 생길 거예요. 2부가 정상이었군요. 네. 자, 노동력 흐름의 변화 공부해 볼게요. 네. 트럼프의 정책은 이제 이민의 흐름도 바꿀 것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반자유무역주의, 반이민 정책을 그동안 이제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요. 수백만이 넘는 미국 내의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에서 내쫓겠다고 트럼프는 여러 번 약속을 해왔습니다. 이 트럼프 골수 지지자들은 사실 네. 이 이민 정책 때문에 네. 더 골수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민자들에게서 피해를 봤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죠? 예, 맞아. 이제 그런 분들이 지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네. 자,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 중에 멕시코 출신이 가장 많대요. 자,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면 멕시코의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 그때 상품의 흐름에서도 ม็xi코가 타격을 입었는데 맞아. 노동력의 흐름에서도 또 멕시코가 타격을 입네요. 멕시코가 제일 큰 어떤 네. 희생양이네. 그러네요. 너무 의존했나 봐.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네. 사실 네. 관련성이 제일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이민자들을 추방할 경우 멕시코 경제가 타격을 입는 이유. 멕시코 불법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돈을 붙여주기 때문이죠. 그 돈으로 멕시코의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 멕시코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네. 고향에 돈을 못 붙이면 네. 멕시코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라니 네. 도대체 고향으로 보내는 돈이 얼마나 많은 거죠? 예, 저도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이 2023년 기준으로 600억 달러, 한화로 약 85조 원입니다. 우와. 와, 대단하죠? 1년에 85조 원이 불법 노동에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금액은 외국인들이 멕시코에 직접 투자하는 돈보다 더 큰 금액이래요. 아니 이 정도 큰 금액이면은 네. 미국의 이민 정책이 정말 미국과 멕시코 특히 네. 이제 멕시코 경제에 네.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미국 선거 때마다 이 네. 멕시코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이 미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85조 원의 돈이 내 돈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미국인들의 돈이 될 것인데, 멕시코에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멕시코 근방의 어떤 주들은 네. 더욱더 이 이민 정책에 네, 지지를 예민하죠. 보내는 거잖아요. 예.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그렇죠. 어. 자, 그런데 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경우에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는 나라가 단지 멕시코뿐만은 아닙니다. 이제 가장 멕시코가 크게 영향은 받지만 네. 중앙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의 국가들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그리고 온두라스는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로부터 60억에서 140억 달러까지의 송금을 받았다고 해요. 자, 이 금액은 해당 국가들 GDP의 16에서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불법 이민을 가서 네. 거기서 일한 돈으로 네. 해당
국가의 GDP의 20%에 달하는 수익을 벌고 있다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와. 약간 필리핀도 이렇다고요. 필리핀이 불법 노동자가 없으면 나라 GDP가 막 장난 아니게 흔들린대요. 필리핀은 이제 또 아시아 국가들 네. 이제 근처에 있는 예. 아시아 국가들의 또 불법 이민을 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죠, 필리핀은. 네. 맞아. 이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되면 네. 그러면 이 나라들의 이제 GDP가 20%는 감소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 와 GDP 1% 감소 예상 뉴스만 나와도 약간 살짝 우울해지는데 맞아. 20% 감소된다니 너무 큰데요? 예, 이 나라들이 미국 대선 과정을 얼마나 긴장하고 지켜봤을까요? 그러네. 그렇죠? 자기 나라 대통령만큼 네. 더 주의 깊게 지켜봤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GDP가 뭐 널뛰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네요. 아, 재밌네요. 자,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될 경우에 예상되는 일들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노동력 중에 고학력 지식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이 고학력 지식 노동자 중에는 네. 뭐 우리나라 그 네. 이민자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고학력 지식 노동자들은 네.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의 없지 않나요? 예, 그런데 네. 트럼프 정부는 지난 임기에서 고학력 노동자들의 이민조차도 그 수를 제한해 왔죠. 자, 예를 들어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지식이나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할 것을 염려해서 유학생도 많이 받지를 않았어요. 뭐 실제로 유출한 사례도 많았고. 그치. 자, 이번 임기에도 이런 영향이 계속된다면 고학력 노동자들은 다른 영어권 국가들로 유학이나 취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호주나 영국처럼 영어를 쓰면서 부유한 국가들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호주, 영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그동안 미국에 빼앗겨 왔던 글로벌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사실 세계로부터 굉장히 고학력 지식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맞죠. 발전한 나라기도 하잖아요, 사실. 맞아. 예, 이제 요런 메리트가 좀 사라진다는 거죠. 이민 정책을 제한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사실 이 네. 고학력 이민자들의 네. 기여도가 꽤 클 것 같거든요. 그쵸. 뭐 인도 막 그죠. 맞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있고 일본 여러 나라들. 네. 자, 이제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트럼프의 당선으로 상품과 노동력은 미국으로 덜 흘러가게 되고 자본은 미국으로 더 흘러가게 된다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트럼프의 임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네. 트럼프가 이제 가져올 노동력의 흐름의 변화로 네. 불리해질 나라들은 좀 명확한 것 같기는 하네요. 그쵸. 네. 멕시코와 네. 중남미 국가들 네. 또 이제 캐리비안해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 나라들이 가장 타격이 크고 덧붙이자면 133화에서 트럼프는 대미 무역 수지가 큰 나라 중 중국을 첫 번째 타겟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예, 바이든 정부도 중국을 강하게 견제해오기는 했지만 트럼프는 더 강해져서 돌아온 분이죠. 트럼프 예. 2.0 버전. 이게 이제 총격까지 극복하시고 돌아오셨는데. 맞아. 살아 돌아왔어. 예, 와, 이게 진짜. 중국도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 반갑지 않은 나라죠. 그쵸. 예,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던 유럽의 경우에도 이제 높아지는 관세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규제도 더 많아질 것이라 유럽의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예상입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트럼프가 네. 이제 좋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네. 대부분이 안 좋지 않을까?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소수이지만 트럼프의 당선으로 혜택을 받을 나라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있긴 있군요. 예. 우리 지난 133화에서도 맞아. 예, 영국 얘기했었죠. 맞아. 자, 영국과 호주 같은 나라들이 혜택을 볼 거래요. 이 미국의 이 셰일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영국과 호주를 상대로 한 석유 거래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훨씬 많은 흑자를 보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 영국과 호주 같은 나라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들에게는 크게 불합리한 조건을 걸지 않겠다라는 거네. 네. 이 영국과 호주는 또 지식 노동자들이 많이 이민 갈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유리해지는 면이 좀 꽤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 대신에 이제 지식 노동자들이 네. 선택 가능한 나라들이죠. 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4차 산업혁명도 그 기반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치? 되게 인재들이 많이 이민 가면서 그쪽 산업이 또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또 한편으로 미중 대립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 있는 제조 수출국들에게는 제조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그것은 뭐 요즘 몇 년 동안 계속 되었던 트렌드긴 한데,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트럼프의 당선이 세계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전문가들이 열심히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불확실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트럼프 정책의 예측 불가성이죠. 즉, 정책이 쉽게 바뀔 수 있다. 자, 지난 에피소드 123화 정치와 주식시장 편에서 배웠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이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이 당선 후 물타기가 되거나 심지어 막 반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예요. 맞아. 네, 기억나요. 그렇죠. 미국뿐만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 네, 모든 나라가. 나라들이 정치인들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는 나라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뭐. 자, 그 예로 이 트럼프는 실리콘밸리의 거물들과 친한데요. 네. 대표적으로 머스크, 그죠?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트럼프는 고학력 지식 노동자들의 이민조차 제한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머스크와 같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 입장에서는 고학력 지식 노동자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기업에서 일해주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 형님 이민자를 좀 많이 받으시죠? 라고 이제 설득을 하면 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 머스크가 거의 제2인자라고 하던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그러니까. 파티에서 오른쪽에 앉았더라고. 오른팔인 거지. 오른팔이야. 맞아. 아니 부인도 저기 멀리 떨어뜨려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머스크의 어떤 발언들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트럼프의 측근들이 트럼프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맞아. 예, 그것이 첫 번째 불확실성이고요. 이 트럼프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이 머스크 이분도 네.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인데 이 두 분의 조합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트럼프 머스크 크로스. 크로스가 돼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가 나올지 진짜 기대됩니다. 그죠? 예. 자, 두 번째 불확실성. 각국의 정부가 트럼프의 위협과 징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 트럼프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도 보복성 관세나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아. 이 트럼프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다른 국가들도 강수를 두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엄연한 국가고 그치. 저쪽에서 날 패는데 맞아. 자존심이 있지. 그치. 약한 사람들끼리 또 뭉치면은 또 어떤 힘이 나올지 모르는 맞아, 거고. 맞아. 뭐라도 해봐야죠. 네. 그쵸. 그 예가 있어요. 뭐라도 해본 예. 그게 네. 이제 지난 임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CPTPP라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 협정이 있었어요. 이 협정은 일본의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함께 모여서 총 12개인데 출범시킨 경제협정이에요. 네. 자, 이 협정에 의하면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자,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영국 이렇게 총 12개의 국가가 회원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없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미국이 하도 이렇게 관세를 휘두르니까 야, 그럼 환태평양에 위치한 나라들끼리 관세 없이 무역할게 하고 뭉친 거죠. 우리라도 한번 뭉쳐볼게 이러는 거네. 자,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도 트럼프가 관세로 너무 심하게 횡포를 부리면 세계 각국이 CPTPP 협정보다 더 강력한 협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치? 네. 맞아요. 뭐 대부분 나라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네. 트럼프가. 네. 뭐 진짜 일부 빼놓고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끼리라도 한번 힘을 합쳐보자. 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트럼프의 당선이 정말 이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이제 정부들 그 고위 관직자들의 어떤 뇌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렇죠. 얼마나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을까.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분석하시고 그러니까. 대비하신다고 이제 노력 중이신데. 아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3번에 걸쳐 공부를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 다른 분야까지 합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쓰나미급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 2024년 쓸공 언니는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났어요. 그러네요. 그죠? 오, 맞네. 우리 시작할 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전망 기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와, 근데 당선이 되어서 이러이러할 것이다. 또 전망이네. 그러네. 진짜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났다. 네, 그렇죠. 이 트럼프 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긴 하다. 그죠. 영향력이란 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긴 해요. 미국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 인류가 이렇게 트럼프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쵸. 대단한 분이야, 진짜.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윗세대 분들은 이제 미국 대통령 하면 레이건을 떠올리시잖아요. 그죠. 심지어 뭐 미국인들 마음속에도 이제 아버지 같은 대통령이라고 그치. 해요, 레이건을.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뭐 호불호를 떠나서 미국 대통령 하면 트럼프가 떠올려지지 않아요? 아버지 인상은 아닌데 네. 어쨌든 트럼프일 것 같아요. 약간 학생 주임 선생님. 무서운 학생 주임 선생님. 자, 뭐 어쨌든 영향력이 대단한 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 정도로 오늘 공부를 마치고요. 네. 그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열정 씨가 또 하실 말씀이 있다 그래가지고 잠깐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잠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갈 예정이거든요.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좀 쉬면서 이제 쓸공 언니를 위한 충전의 시간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 제가 잠시만 자리를 비우려고 합니다. 네. 전 뭐 제가 제일 아쉽죠, 뭐. 그 쓸공님들도 진짜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제 언니가 이제 업무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네. 제일 걱정이긴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쓸공님들이 언니 외롭지 않게 저 대신해서 네.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도 이제 한 명의 쓸공인으로서 네. 좀 쉬면서 네. 우리 쓸공 언니 챙겨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열정 씨의 경제책 속에 기다리고 계시는 쓸공님들이 꽤 많으실 텐데 뭐 열정 씨가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충전하시는 거니까요. 이제 넓은 아량으로 기다려 주시길 바래요. 지금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트럼프 얘기 계속 했잖아요. 네. 트럼프 이분도 대통령도 타이지만 어쨌든 잠깐 쉬고 2.0 버전으로 나타났잖아. 더 세게. 네. 저도 이제 조금 쉬고 2.0 버전으로. 열정이 2.0. 열정이 2.0 버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네. 자, 올 한 해도 뭐 천천히 느리긴 했지만 꾸준히 세계 경제 흐름을 잘 따라오신 우리 쓸공님들 스스로에게 칭찬 많이 해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